안녕하세요. 명절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 거의 매일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일단은 자료를 거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아직 하나 한 가지를 못한 게 기본적으로 정무위 소속은 가까워서 제가 설명을 만남 자체만 미팅만 한 6차례 정도 한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자료를 추석 전에 제가 보내드렸는데 조만간에 한번 다시 만나서 마무리 작업을 좀 하고 행안위 쪽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제가 준비를 한 거는 토탈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를 빼고 나면 18페이지가 되네요. 18페이지인데 다 슬라이드 쇼로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전부를 다 질의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일단은 앞부분만 가능하면은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나머지는 설명은 하되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면 근데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 듣는 게 좋겠지요. 그렇게 요청을 하는 내용을 보내면서 제가 그 유튜브 영상에다가 일부 공개를 해서 그분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내일까지 해서 내일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 내용을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 가지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어, 봤던 내용 중에 하나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봐주십사 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인터뷰에서 주 미디움 고성능 하드웨어 블록체인 기술로 상용화 이끈다. 뭐 이런 내용이고, 뭐 맨날 했던 이야기지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뭔가가 이루어진 게 있냐. 그 다음에 확장성 문제 해결을 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상용화가 되지 않았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 다음에 이런 대기업과 어, 협업 체계 구축, 글로벌 진출도 가시화,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온 이야기냐? 2020년 4월 9일이에요. 2020년 4월 9일. 그러면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흐른 거지요. 2020년 4월이고 여기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지역적이지가 않고 광범위한 그러한 내용들로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이 회사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이네요. 그 다음에 한번 쭉 읽으면서 우리나라 블록체인 시장 규모를 이렇게 언급을 좀 했고 그 다음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이거 관련해서도 6대 기술 중에 하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꼽혔다. 뭐 쭉 일반적인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근데 이러한 가운데 국내 블록체인 기업 주식회사 미디움 의장 김판종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2020년도에 또 이 사람이 대표이사였는데 의장이라는 거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독자적 하드웨어 블록체인 기술로 블록체인 기술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해서 주목받고 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언론 플레이지요. 어, 블록체인 처리 성능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와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전용
하드웨어 기술이 결합된 MDL로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대중화에 나선 주식회사 미디움을 만났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in the future, in the near future도 아니고 in the future.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 기술의 대중화에 그 MDL이라는 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이 결합된 MDL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설립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미디움 설립은 설립 전 2013년 국내 최초로 카드형 OTP를 개발하면서 핀테크 사업을 추진해 왔었고 재무적 투자자로서 다수의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와 경영 활동을 해왔다. 그러니까 투자 회사였다는 거죠. 어디에? 스타트업에. 그 다음에 핀테크 사업도 추진해 왔었고, 그러니까 했다는 이야기인지 안 했다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인터넷이 계속 불안하다라고 뜨는데, 개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접했던 것은 15년이고,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과 기술을 공부해 왔고, 이 사람은 호텔 경영이 전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술이 호텔 경영을 하는 사람이 공부를 한다고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능력이 있으면 되겠지요. 블록체인 기술만이 가지고 있는 무결성, 탈중앙화와 같은 가치가 앞으로 빠르게 변화해가는 4차 산업시대에 통상적으로 4차 산업시대라고 하지 않고 혁명이라고 해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야지 이 엄청난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뭐 필수적인 인프라 기술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2018년 10월에 블록체인 전문 스타트업 기업인 미디움을 설립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OTP 개발을 하는 핀테크 사업을 추진해 왔었고 재무적 투자를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경영 활동을 해왔는데 스스로가 10월 28일이죠. 26일이죠. 스타트업 블록체인 전문 스타트업 기업인 미디움을 설립하게 되었다. 미디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한다면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상용화 단계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성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존 소프트웨어 기반 블록체인들이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으나 상용화를 위한 요구 수준에는 부족했기에 미디움 블록체인 전용 하드웨어를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제품 제작에 집중했다. 개발 단계죠, 그러니까. 주력 제품은 고성능 블록체인 하드웨어 MDL이다. 금년 출시를 앞둔 MDL은 금년 2020년이에요. 2020년에 출시를 앞둔 MDL은 현재도 안 나왔어요. 현재도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블록체인 처리 성능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와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전용 하드웨어 기술이 결합된 제품으로 기업, 공공기관이나 컨소시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블록체인 기술 상용화 시기를 극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제품이다. 이게 이쪽에서 언급한 내용대로라면은 지금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아까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은 4월 9일이에요. 2020년. 그러면은 지금 4년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은 상용화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스타트업이라는 게 뭐 그 기술 혁파
투자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이제 그 일반 창업과는 좀 차별화되는 게 스타트업이죠. 그리고 투자를 받는 것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창업은 뭐 그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현금의 캐시플로우의 어, 순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기술만 보고서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정도가 아닌 기존의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아이템이 아니다 그러면은 하기가 사실 힘들죠. 이런 내용만 봐가지고는 스타트업이에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창업과 그 의미상으로는 창업과 비슷한데 근데 지금 언급했던 내용들이 아직 이루어진 게 없죠. 그 다음에 미디움 블록체인 랩의 자체 기술력으로 MDL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 기술 진보를 동시에 진행하며 전체적인 구조 설계와 최적화 과정을 거친다. 아직 거치지도 않은 상태지요. 거친다. 블록체인 전용 하드웨어의 제조는 전문 제조업체와 협업을 통해 진행한다. 여기에서 전문 업체라고 하는 거는 어, 이 반도체 업체를 이야기할 거예요. MDL의 경쟁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어필한다면, MDL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 개선을 통해 블록체인의 성능을 극대화한다. 블록체인 기술의 코어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의 개선으로 극대화된 성능은 전용 블록체인 하드웨어를 통해 더 강력한 성능을 구현한다. 말하자면 사람 몸의 체질과 내부적인 개선을 통해 신체 능력을 극적으로 끌어올리고 착용하는 장비의 사용성까지 최대화하는 원리이다. 뭔 이야기인지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이런 그 소프트웨어의 개선과 그 하드웨어를 통해서 성능 개선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블록체인 기술의 기초 체력은 아직 걸음마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기초 체력은 아직 걸음마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상용화 가능한 최소 요구 성능, 속도 2000에서 3000 TPS 이상을 구현하는 블록체인은 극히 드물다. MDL의 경쟁력은 블록체인 정보를 처리하는 성능이다. MDL의 경쟁력은 블록체인 정보를 처리하는 성능이다. 결국 속도란 이야기죠. 속도이며 소프트웨어적인 개선만으로 이미 6000 TPS 속도를 구현한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2배예요. 2000에서 3000. 2000을 기준으로 하면 3배고 하드웨어 기술, 가속 기술이 적용되면 10배 이상의 성능 구현도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2000에서 3000이면은, 여기에 6000 TPS를 기준으로 하면은 6만 TPS가 그 구현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 이게 probability도 아니고 maybe죠. 뭐, 그냥 구현 가능하다. 이게 이론상이든 어쨌든. 스타트업이라고 보기에 규모가 큰데 현재 인력 편성과 기업 문화는 여기에서 위대한 혁신을 이뤄낸 기업들은 항상 좋은 팀이 있었다. 미디움이 미디움의 설립부터 현재까지 가장 큰 성과는 70여 명의 업계 최고 전문가를 확보한 것이다. 최고래요. 최고 전문가들을 70명을 확보를 했대요. 그러면은 그 70명은 기본적으로
연봉이 어마어마하게 세겠죠. 제가 예전에 100명, 200명, 뭐 150명, 300명 그랬을 때 연봉을 평균적으로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전문가가 세계 최고 전문가들을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가장 큰 성과가 확보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세계 최고, 업계 최고 전문가들. 그러면은 1억이라고 하면은 70명이면은 70억이에요. 미디움은 직급 체계 없이 모두 평등한 위치에서 일하는 기업 문화를 지향하며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업무를 자율적으로 찾아서 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보장한다. 또 자유로운 휴가 뭐 쭉 해가지고 어, 다양하고 선진적인 근무 환경과 복지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전문 인력 영입을 얼마나 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실력과 열정을 똘똘 뭉친, 그러니까 최고의 전문가를 이미 확보를 한 게 이 최고 전문가들을 확보한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70여 명에. 그러면 70여 명의 이 전문가 외에 뭐 나머지 재무를 보는 사람 기타 등등 하면은 뭐 70명, 80명, 뭐 100명도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겠네요. MBPU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 MBPU, Medium Blockchain Processing Unit은 블록체인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덕목 현상과 장애 요소들을 처리하는 전용 정보 처리 장치이다. 블록체인 서명 과정의 장애 요소를 병렬 장치와 하드웨어 가속으로 처리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CPU 가부하와 작업 처리 효율 문제를 비약적으로 개선했다. 그러니까 CPU에서 처리하는 거를 여기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했기 때문에 MPU라는 것에서 이 CPU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뭐 그거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시간이 이만큼 흐른 상태에서 4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MBPU, 저기 MDL이라는 거는 보지도 못했다. 거기에 MBPU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건데, 블록체인의 상용에 대해서는 확장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미디움의 준비사항은 확장성의 스케어빌리티라고 하는데, 이게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디움은 MDL을 통해 기업용 블록체인에 최적화된 3만 TPS에서 5만 TPS 성능까지 성능을 제공하며 확장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3만에서 5만이면은 더 이상 할 것도 사실 없지요. 지난해 고려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소와 함께 내부적으로 진행한 플랫폼의 테스트넷에서는 10만 TPS를 기록하였고, 현재 다수의 국내 기업과 블록체인 접목을 위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수의 국내 기업과 블록체인 접목을 위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이 고려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소와 통화를 한번 해볼까 해요. 실제로 있었는지. 블록체인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은 또 블록체인 시장 투자 규모가 이 정도였고, 지난해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그러니까 uncertainty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사실은 이거는 예측을 사실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블록체인 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서 블록체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B2B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B2C 개념이 아닌데, 근데 아,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 기업형이잖아요. 여기서 또 이야기했다시피 엔터프라이즈급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업용이에요.
이에 미디움의 원래 키워드는 협업으로 삼성, LG, SK 등 주요 기업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방면으로 기업 블록체인 솔루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LG, 삼성, SK.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 역시 전 세계의 뭐,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기업이지요. 뭐 이거는 보안, 물류, 금융, 통신, 근데 보안이라고 여기 또 언급을 했잖아요. 이 앱 하나에서도 시스템 점검 중에 보안이 보안 문제가 있었던지 어떻게 보면 금융과 관련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정도인데 자산을 운영을 하는 쪽이니까 자산이 어, 이 앱에 개인 지갑 또는 그 스테이킹 지갑 그러니까 이제 예치되어 있는 지갑에서 다른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러면 보안이란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정말 기분 나빠요. 그들 역시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때 가서 준비한다면 비즈니스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본다. 미디움이 그러한 기업들과 협업 관계를 잘 구축해 간다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사람들 얼굴을 한번 쭉 나중에 한번 보시고 현재 시장 반응과 목표는 현재 시장 반응과 목표는 2020년 4월 장기적 안목과 관점에서 고성능 블록체인 솔루션을 보급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본다. 현재 미디움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뜨겁다고 느낀다. 이 시장이라는 업계 시장이겠지요. 심지어 보도 자료를 접하고 솔루션 도입 문의를 해오는 기업들도 있었고 그들 중 다수 기업들은 현재 협업 진행 중에 있다. 그러면은 지금 뭔가 성과가 있어야 돼요. 현재 협업 진행 중인 업체들도 다수 기업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소수가 아니고 다수라고 이야기했고. 근데 지금도 지금 이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올 상반기 중으로 MDR 시리즈의 첫 제품인 3만 TPS 그 MDR 3.0을 출시할 예정이다. 안 나왔어요. 이후 5.0, 10, 10,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거는 10만 TPS, MDR 5.0이라는 거는 5만 TPS, 3만 TPS. 하나도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기업형 고성능 블록체인 솔루션을 상용화해 엔터프라이즈 시장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엔터프라이즈 시장 요구. 그러니까 기업형 기업 시장 이러한 솔루션을 원하는 그런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향후 글로벌 플랫폼 사업에 뜻이 있는 파트너 사업자와 컨소시엄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게 지금 요렇게 이야기한 게 K 스테디움을 이야기를 하고 KOK 재단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KOK 재단 이 썩어 빠진 그 재단의 재단 이사장은 나타나지도 않아요. 솔루션은 초기 도입 비용이 드는 반면 왜 그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2024년 1월 그 홍보 관련된 홍보 아니지 제 기억으로는 거래소와 관련된 내용 하나 나오고 2023년 10월 달에 또 뭐 나온 게 공지가 끝이에요. 그전에는 그래도 뭐 늦어도 며칠마다 한 번씩은 나왔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돈 받고 있을 거예요. 재단 이사장은. 누가 줄까요? 솔루션은 초기 도입 비용이 드는 반면 플랫폼은 기업들이 원할 때마다
구축 비용 없이 쉽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시를 기록한다는 측면에서는 솔루션과 플랫폼은 동일하지만 사용량에 비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향후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 뭐 일종의 클라우드와 같은 그런 개념이네요. 또한 플랫폼의 리소스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디움만의 신개념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계획이에요. 클라우드 컴포넌트와 리소스를 API로 접속하여 실제 기능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뭐 SaaS, IaaS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전부 다 계획이다. 지금 우리가 들었던 모든 내용들도 계획이 있고 그럴 거다. 곧 뭐뭇이 예를 들면은 소스 코드를 곧 저기 내보내겠다. 그렇게 했는데 뭐 전부 다 한 게 없어요. 이러한 블록체인 인프라를 통하여 농수산품의 생산 유통, 스마트 시티, 데이터 관리 등 다양한 블록체인 확장 모델을 국내 및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 함께 하고 있대요. ING네요.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나온 거는 하나도 없어요. 미디움이 블록체인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MDL을 통해 블록체인 확장성을 개선하여 속도를 개선하여 상용화 시대를 여는 것이다. 상용화 시대를 여는 것이다. 미국이 구축하는 MDL 기반의 세계에서 인터넷에서 SNS를 작성하듯 블록체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예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것도 어, 소위 말해서 뭐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이런 내용들도 마찬가지인데 생산 유통 스마트 시티 뭐 데이터 관리 등 다양한 블록체인 확장 모델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엄청난 그 분야를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현영권이라는 사람이 이 미디움의 김반용 씨 이전의 대표이사가 지금 문정 씨와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하이프루프를 이야기를 해요. 그거 자체를 어, 언젠가는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문경 씨에다가 하이프루프를 언급할 정도 뭐 그런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봐요. 사람들은 내용을 잘 몰라요. 대단한 기술, 지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것들을 언급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기술적으로 MDL 시리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시장에 더 공격적으로 침투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은 계획이고, 어, 그러니까 뭐, 지금 이 기사가 나온 지가 언 4년 4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그 결과물이 한 개라도 있냐? 보여달라. 그리고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개발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상용화되지 않으면은 무용지물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자본 잠식. 왜? 매출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의 기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위험에 고수익을 받을 수 있는 쪽에 투자를 받는 건데,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에 IPO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엑sit, 그러니까 출구가, 그러니까 뭐 투자한 사람들은 출구 전략을 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있었느냐도
있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가만히 있을까? 지금 이야기했던 MDL 3.0, 5.0, 10을 통해서 매출을 올렸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그 회사가 아직도 존재를 한다. 그리고 매출이 영원 3,840만 원, 약 160억, 약 177억, 96억 이런 식으로 상승이 됐다는 것 자체가 뭘 가지고서 매출을 올렸느냐. 이게 제가 가장 궁금한 거예요. 메탈라체라는 것도 호딩스죠. 호딩스 컴퍼니, 호딩 컴퍼니예요. 지주 회사예요. 근데 제조로 뭐 신고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200억, 100억 뭐 이런 식으로 매출이 올라와요. 근데 그로스 마진이 85%가 넘는데요. 비경험 분야도 뭐 엄청난 뭐 그 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업을 하기만 하면은 돈을 버는 사람이 마이더스 뭐 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뭐 그 생활체육, 뭐 사회인 체육 뭐 해가지고 이 그 소위 말하는 카드 놀이 하는데 그런 데도 나타난 사람이 엄청난 그 일을 한 것 같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고지고대로 다 믿으시나요? 솔직한 저의 심정은, 저의 의견은 하나도 믿지 않아요. 우리는 BIBC를 통해서 봤고요. 그게 부산시를 상대로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저는 그런 게, 이, 간이 얼만큼 커야지 그런 거를 할 수 있을지, 그게 참, 제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국내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글로벌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어떠한 법에도 저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띄우는 정도의 뭐 그 글을 배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스스로 그 이 누워서 도끼 던지는 짓을 한 건지는 두고 보면 알겠죠. 메탈라츠도 그 원용석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미디움의 예전에 어떻게 그 3대 그 대표이사였던가 그런데 메탈아츠 홀딩스 메탈아츠의 CTO로 또 추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결국에는 김판종, 정윤호, 권용석 3대가 전부 다 대표이사. 어디의 대표이사였느냐? 미디움의 대표이사였다. 근데 그 세 사람이, 2022년도에 1582만 불인가? 1582만 불인가? 거의 2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대요. 비전문 분야, 비경험 분야. 그, 메탈 아츠라는 데를 인수를 하고 딱 1년 만에 매출이 그렇게 튀어 올랐어요. 그 전에 매출이 얼마였느냐? 100에서 150만 불이에요. 그 회사가 설립이 된 게 1913년도예요. 근데 이 사람 손만 거치면은 매출이 그렇게 뛰어 올라요. 그리고 그로스 마진이 85점 뭐몇 프로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무겁다면 무겁고 가볍다면 가벼운 어, 거기를 한번 어, 그 나온 기사를 누구나 보라고 했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 한번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
국감 질의를 위한 자료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도 추가로 좀 보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한번 여러분들한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까지도 했다는 것을 한 번 더 보여드리고자 해서 이 내용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매출과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이전에 설명을 다 드렸듯이, 그러면은 그 매출처가 정말 그 공공기관, 한국도로공사, 한국조폐공사, 이런 공공기관을 통해서 그 매출이 일어났느냐? 아니잖아요. 그거를 다 자료 제출해 주면 돼요. 자, 오늘 제가 연휴 마지막 날, 저는 뭐 사실, 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사무실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업무적으로는 정지되어 있는 시간이 저한테는 참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그 자료를 준비를 거의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내일 어, 영상으로 제작을 추가로 해서 그것만 삽입을 하면은, 그러면은, 뭐 마무리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명절 잘 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남은 시간, 명절 증후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매일같이 쉬다가 먹고 마시고 하다가 쉬다가 출근을 하면 힘드실 건데, 그래도 뭐 이틀만 일하시면 또 쉬시니까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